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의 아날로그리 이영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과 미국의 직장 생활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서 많이 옵니다. 미국으로 오는데 그 친구들이 역시 그 선배라든지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미국적인 사고방식은 또 다르기 때문에 조직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저와 같은 세대인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보면서 과거를 한번 반추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녔던 회사는 SAS라는 이름이 쌌습니다. SAS Automotive Industry Systems인데, 이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은 한 30년 된 독일 회사인데 굉장히 그 기술 집약적으로 기술만을 고집해온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페이퍼웍이 발달되어 있어 갖고 각종 리포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메인트넌스를 회사 관리를 위해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어떤 걸 썼냐면 SAP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 SAP를 썼는데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형식이 어떠한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그 생산성을 앞서가는 그러니까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 페이퍼워크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 관리 시스템이 역효과가 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처럼 그 압축 성장을 한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압축 성장을 한 회사들은 많은 페이퍼워크를 또는 간과하고 굉장히 빠른 생산성만을 추구하는 세대에 살은 저희들로서는 때로는 참 왜 이렇게까지 비효율적으로 하나 할 정도까지 과한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직 사회를 제가 좀 들여다보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 나이 58이라고 그랬습니다. 58인데 저한테 미국에 오면 다 호칭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이영환인데 회사에서는 부르기 좋게 그냥 영리로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러블이 원 실러블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르기가 좋고 이 친구들이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나 나이 먹은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영영 그립니다. 굉장히 부르기 쉽고 아주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그것이 장점으로 굉장히 다가옵니다. 저를 잊지 않는 장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점으로는 때로는 너무나 쉽게 영영영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장점으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를 이제 그 영영 부르면서 이제 하는데, 뭐 25살짜리, 29살 이런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 영영 부를 때 맨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죠.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한국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사원이 있고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디렉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도장을 찍더라도 윗사람한테 프로브를 받아서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미국 사회는 각 디파트먼트가 있습니다. 뭐 파이낸스 디파트먼트, and then engineering, and then QC, and then maintenance 이렇게 각 섹션이 있는데, 각 섹션 헤드 밑에 한 명의 헤드가 있습니다. Head of Department, Head of Quality. 우리 팀에는 Head of Quality가 한 명이 있고 그 밑에는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테크니션이 있는, 미국의 여기 그 실리콘밸리의 구조는 저희 회사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각 엔지니어들은 7명에서 8명의 테크니션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크니션들과 같이 일을 해 나가는데, 저도 맨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은 이 각 헤드 바로 밑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의 포지션의 그 책임감이 어마어마합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그러한
다이렉트로 이메일을 상대방 회사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허술한 면도 있지만은 각 엔지니어들이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잘못된 이메일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어널리시스가 회사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맡았던 부분이 그 Supplier Quality Assurance입니다. SQA, 제 포지션이 SQA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우리 회사의 65개 회사에서 부품을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183개의 파트들을 65개 회사에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품을 받는 회사가 저희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의 위치들이 다 어디냐면 그 디트로이트의 미시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이 그 멕시코 푸에블라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디스턴스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6일에서 10일이 걸립니다. 파트가 한 번 오는데 6일에서 10일이 걸립니다. 저희는 매일 하루에 1200대의 칵핏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업무는 뭐냐면 1200대의 생산을 마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물건을 우리의 파트들을 안정적으로 퀄리파이 된 제품을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조달하는 것이 저한테 가장 큰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된 임무가 인커밍 인스펙션입니다.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테크니션들과 철저히 검수하고 거기서 잡아내고 그 잡아낸 루트 코즈 원인을 찾아내서 그거를 다시 개발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의 클라이언트인 테슬라와 같이 그것을 다시 디자인 변경을 하고 이러한 이슈들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제가 인커밍 인스펙션에서 리젝션을 놔버리면 갔다가 오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물건을 조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1200톤 생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나가서 검수하고 미리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나의 업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매번 물건이 일정하게 퀄리티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제가 이거를 리젝션 하고 싶은데 리젝션 한 번 하고 나면 한 달 뒤에나 물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표현하자 그러면 그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물건을 잘못 조달하면은 우리가 생산을 못하면 테슬라가 공장을 동시에 다운라인 해야 됩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15분간 다운라인 하면 15minutes이에요. 15분간 다운하면 걔네들이 7,500불을 저희한테 백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또 우리가 패스를 했는데 인스펙션에서 패스를 했는데 라인에서 어셈블 하다 보니까 거기서 리젝션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리젝션을 우리가 받으면 그거를 또 루트 코즈를 어널리시스해서 그거를 테슬라와 서플라이 업체가 같이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3교대 24시간을 돌아가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솔직히 이거 레이버 이슈인데 24시간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벽 1시, 2시에도 이 테크니션들이 안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1시, 2시에 제가 나가서 그걸 커버해야 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조직 생활에서의 이것이 한국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조직 생활은 좀 느슨하다, 조금 방만하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퍼워크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루즈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리포트가 얘기합니다. 얼마나 잘 읽는지요. 모든 것을 읽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스니치 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혹시 미국에 가면 조직 생활이 느슨하고 조금 방만하고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오산이라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쪽 실리콘밸리에는 생산성 향상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자르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아침에 통보해서 저녁 때 우리가 아이디에 있는 바코드를 잘라버립니다. 전산실의 IT에서 딱 잘라버리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런 통보 없이 HR에서 인스펙션에서 그냥 통보합니다. 이메일로 통보하고 몇 시부터 못 들어온다 하면 아이디가 퍼밋을 못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실리콘밸리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타이트한 관리와 타이트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된다는 것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미국에 와서 생활할 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테크니션을 뽑습니다. 엔지니어들을 뽑습니다.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은 이미 들어올 때 퀄리파이 된 친구를 뽑기 때문에 어떤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화약에 입사했을 때 엄청난 트레이닝을 받았죠. 정말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신입사원들 연수할 때 한 달 동안 받죠. 자사로 배치되면 거기서 또 OJT 교육을 또 단체로 한 달 이상을 받죠. 전업에 들어가면 또 그 사수들이라고 있죠. 사수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턴 제도가, 대학 때부터 인턴 제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서부터 인턴을 통해서 많은 경험했다는 것을 가정하고 다 안다라고 가정합니다. 1대1로 가르쳐 주는 법 절대 없습니다. 매뉴얼도 안 줍니다. 아무것도 안 줍니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굉장히 냉정합니다.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 안 봐줍니다. 필요 없으면 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회사들은 굉장히 냉정하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자르기 쉽고 생산성만이 지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구글이라든지 전형적인 미국계 회사들이죠. 미국계 회사들에서는 도전 정신을 하고 실패에도 기회를 준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구글에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실패를 하더라도 많은 기회를 주고 또 그런다 그러는데, 제가 다녀본 회사로서는 전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냉정했습니다. 살벌했습니다. 책임은 무한히 져야 됐습니다. 아마 이것이 독일계 회사들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스템이 발달된 계통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는 자동차 관련 회사, 그 오토모티브 시스템스 회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짧게 말씀드렸는데, 미국 회사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살벌하다는 거, 그리고 쉽게 자를 수 있다는 거, 정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이 이야기를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예를 들어서 내가 왜 그만뒀는지를 얘기하면은 미국 회사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 번째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